안녕하세요. 버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은 끝없는 낙폭. 벌써 마이너스 1.15%가 빠지고 있는데 이번 장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부동산 쪽 자금 호수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주식 쪽 자금을 땡겨올 수밖에 없는 형국. 대부분 MZ세대들은 증시에서의 차익을 부동산에 때려붓는 레미콘식 자금 공구리를 쳐왔었는데 이것도 거의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상당히 집값 자체가 그냥 밋밋하게 흐르고 있었죠. 부동산 시장이 이미 1차 하락기 2022년부터 조짐을 아주 극명하게 분위기 조성하다가 그래도 코스피 국장에다가 파킹해 놓은 자금들은 언젠가 오를 거라는 굵직한 종목들의 대세 상승론을 대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 거의 도망가듯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부동산 쪽 집을 무리하게 산 사람들이라면 1금융권, 2금융권, 심지어 보험사까지도 주담대 취급을 아예 하려 들지 않으니 주식시장에서의 기존 파킹해 놓은 자금을 빼고 있는 동선도 굉장히 늘었죠. 그러니 개인 장세도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개미들이 외국인 매도세보다는 극렬하게 플러스를 이마에 붙이고 달려드는 형국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개인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좀 전에 말씀드린 대출 규제가 만들어 놓은 증시 자금의 유출,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증시 자금을 빼서 옮기고 있는 와중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기우뚱하면 서로 간에 금융 쪽이든 부동산이든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둘 다 모두 치명적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적인 건 부동산 자금 상황이 경색 국면에 들어오게 된 건 어찌 보면 부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값의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예방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금을 수혈해야 하는 부동산을 주식 투자처럼 생각했던 젊은 층에서는 갑작스런 자금난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급한 사람에겐 주변에 쥐풀하게도 잡아야 할 판이니 결사적으로 모든 가용할 만한 금융 인벤토리를 총동원해서 써먹어야 하니까 이 증시에 파킹 시켜놓은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코스피는 미국장의 침체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비화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알아서 자진 철수, 결국 지켜야 할 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이 공통적인 자산 가치의 무게중심이 그대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자금 이동은 급속도로 부동산 쪽으로 빨려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역부족일 겁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산 집의 가치가 이번 달 들어서 거의 급매로 던지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승부근성. 그러니까 워낙에 증시에서 단련된 던지는 실력들이 기존 기성세대보다 빠르고 과감해서 그동안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이 미친 듯 올랐던 집값이라는 주거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 너무 조바심 냈던 것 조금은 가라앉혀도 될 것 같고요. 두 달간 상당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집값 신기루 현상이 거의 벼락거지라는 말로 위협을 해왔었는데 이게 반전이 돼서 벼락거지라는 말은 주거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이전에 자금을 주식시장에 파킹한 돈 혹은 무한 풀 대출로 땡긴 돈들 상관없이 그렇게 서둘러 집을 확보하려 했던 수요자들은 졸지에 빚거지라는 말로 몰릴 수도 있는 아주 묘한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9월의 시작점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빨리 속도전 양상을 띠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이례적인 속도로 게다가 예상을 뛰어넘는 진폭으로 집값은 아주 커다란 분기점을 맞게 될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구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말로 대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한국 자산시장은 극강의 하락기를 지날 수 있는 전운을 드리고 있죠.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후에도 이런 내재적인 증시자금을 대출금 대체제로 쓰려는 움직임도 크지만 이 내일 새벽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업 청구 숫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거의 결정적인 가늠제가 될 수 있을 건데 낙관적이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아서 이렇게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죠.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전망도 있지만 글쎄 직전에 나온 지표들이 모두들 전망치를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그리 썩 밝은 웃음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나스닥 선물이 엎드려 뻗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지표를 이마에 딱 붙이고 있어서 미국 고용보고서 그리 영향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칫 심각한 지표까지 나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미 증시는 폭락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고스란히 한국 장세 역시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블랙 먼데이로 바통을 이어받게 될 거고 부동산 시장의 증시 자금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떡락을 해도 받아줄 개미가 부동산 집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때리고 있는 건데 자금이 주담대 쪽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하면서 지지대 작용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무너지게 생겼으니 정신없이 저점에서 주식을 주워 담을 생각도 없는 거고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있으면 피박을 당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드는 마당에 국내 금융시장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잔금 시점이 다가오는데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 곳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통하는 곳이라서 3년 동안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변 전세 시세로 따지면 9억 맥시멈으로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게 택도 없는 소리가 되어가고 있죠. 자체 전세 시세는 낮은 그레이드에서는 7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맥시멈 9억까지 받아도 잔금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빠듯한데 이게 주담대가 실행이 되지 않아 버리면 그냥 거의 미아가 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둔촌주공 40% 입주자가 잔금을 스스로 치를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기존 60% 대출을 받은 상황에선 나머지 중도금과 20%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초기 계약금 빼고 대략 11억 정도를 조달을 해야 하는데 10억이 넘는 현찰을 이 시국에 조달하는 것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는 시점에선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자금 조달이 정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일단 시중은행이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를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을 둬서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폐쇄를 해버렸죠. 지난 둔주 무순위 때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많이 했는데 자금에 빨간불이 들어올 건 당연한 거고요. 농협 역시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려는 경우 이걸 바로바로 갭투로 보고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어서 둔촌주공 집주인들은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11월 입주를 맞아서 아주 큰 자금 비상 상황이 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이 전세 대출이 지금 예리한 칼을 갈고 있어서 결국 둔촌주공은 갭투성 진입자들이 상당히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11월 입주장에는 아비규환 상태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명확한 자금 조달의 약발이 다 돼가고 있어서 증시도 약세, 부동산도 약세. 그러니 부동산 시장 안에서 현금까지 제대로 돌지를 않으니 입주장을 앞둔 신축 아파트는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기 들고 입주권을 팔려는 조합원들이 나올 수도 있고 11월 이후부터 분양권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집주인들 역시도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 선언을 할 수도 있는 물량들이
이 투매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강동구에서 가장 경쟁력이 좋다는 이 둔촌주공의 금매가는 기록적인 신저가를 찍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겠고요. 전체 이 서울 집값에 대한 상당한 약세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은 거의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건데 11월까지 잘 지켜보면서 집값 추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는 것도 전체 집값의 추이를 변화시키는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대표적인 신축 단지도 지금 대출 규제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분양한 단지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금난까지 터지게 되면 기존 집주인들은 거의 뭐 답이 없는 거죠. 특히 갭2로 접근을 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로 끼워 넣기로 안성맞춤이라고 했던 이 둔촌주공은 갭2의 원천적인 차단에 가까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어려운 난국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매매 시장으로 전가가 될 겁니다. 매매 시장이 3주 연속 상승세 둔화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시점에선 도저히 뭐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가격 혼선까지 벌어져서 급락하는 추세로도 모두의 예상보다 뭐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주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집값이 언제 떨어지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뭐 하늘에는 유성우가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추세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20-30% 이상의 하락은 금세 소낙비처럼 그렇게 하늘의 궤적을 그리고 살짝 비쳤다가 사라지는 유성우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몸을 때리는 폭우처럼 하락하는 상황도 눈앞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부동산 시장의 연동된 변화, 게다가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부동산 시장의 연동된 변화, 게다가 그 둘이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연출이 된다면야 뭐 2015년 집값도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격할 수 있는 엄청난 집값의 변화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딱 이런 부동산 자금의 고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기다리면 유리해지고 버티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오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산을 메꾸기 위해서 급하게 이 동선을 바꾸는 분위기도 나타내고 있고 결국 미국 증시의 대변화는 코스피 시장을 흔들겠지만 자체적으로 주담대를 확보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금융시장의 자금을 빼서 부동산 쪽으로 급하게 움직일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금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 역시도 둔촌주공의 예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프란복 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